기념관은 반일행동 소속 단체인 진보학생연대에서 기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시대를 밝힌 불꽃 전태일이라는 기행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한 점의 불꽃으로 산화하셨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였고,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며 공장투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서 전태일 열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집결 장소인 전태일 기념관으로 가볼게요. 안녕! 기념관은 전태일 열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전태일 열사가 노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는 사색의 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 커피 한 잔값밖에 받지 못하는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며 여공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1.5m가 안 되는 좁은 다락방 속에서 노동자들은 폐병에 걸려가면서까지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장이 요구하는 할당량을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공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투쟁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태일피복을 만들어 노동법을 준수하면서도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본가들에게 보여주며 어린 여공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모범업체 태일피복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는 안구 기증에 결심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도 노동부도 자본가도 정부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개인 한 명으로는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들이 기계가 아닌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분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우리 사회의 한 점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대학생들은 노동자들의 곁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과 행동으로 세상을 바꿔가며 사회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어느 핏발서린 미허가군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하루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50년 전 15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당해야 했던 어린 여공들. 오늘날 하루 25,000걸음을 걸으며 생사의 기로에서도 일해야 했던 택배 노동자.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데서 한 점의 불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불꽃이 불씨가 되어 불을 붙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제 한국적인 노동자에게는 아무 것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리는 일도 제법 하나를 불태워야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70년대 공장투시를 비롯한 학생들의 노동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노동연합은 군사 독재정권과 이를 비호하는 외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청년학생들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종전에 터서 미래세대 노동자이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학생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망하는 일명하에 북한의 착취를 당해야만 했던 전태일의 기계와 코로나라는 위기를 죽음으로써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 앞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뿐 그 본질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나를 알던 모든 나 그리고 나를 모르는 모든 나를 듣고 열다가 남긴 그 뜻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청년학생 앞장서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새 시대를 앞당기자. 청년학생들은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 속에서 역사를 추동한 큰 동력 중 하나였다. 노동자, 민중의 진정 해방 역시 전태일 열사 정신을 따르는 청년학생들의 실천으로 앞당길 수 있다.
군사파쇼 시절에 선봉에서 독재정권 무너뜨렸듯이 우리나라 청년학생들 시대를 이끄는 노동해방 투쟁으로 노동자 중심의 새 사회를 반드시 구사할 것이다. 기행 첫날의 마지막 일정인 허종강 교수님의 노동 강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요. 또한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그것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열악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 현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행 첫째 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는 한 점에 불꽃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열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사의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를 바치는 투쟁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해방일기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행 2일차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